화물차 한 달에 월 1,000만원 벌 수 있는 방법,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참고만 해주세요 여러분. 일단은 제가 일단은 화물차 초보이고요. 시작한 지는 지금 한 3년차 된 것 같아요. 710 한 5일 정도 차박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족하고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물차를 일단 1,000만원을 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화물차 기사다 보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니어서 그냥 제가 뭐 한 달 매출이 얼마고 기름값이 어느 정도 쓰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한 800에서 한 돈 1,000만원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사료차를 하고 있고요. 보통 저의 일과가 새벽 4시부터 이제 운행을 시작을 해요. 한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많으면 3번 정도는 이제 20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요. 그 외 시간에는 보통 평균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사이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 진짜 순탄하게 하루가 잘 마무리가 되면은 한 12시간 걸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막 대기도 해야 되고 뭐 막 차가 막 사고 나가지고 교통체증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많게는 뭐 14시간, 뭐 15시간, 뭐 어쩔 때는 뭐 21시간 이렇게도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사료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 일단은 이게 저는 이제 고정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고정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업계도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좋은 데는 뭐 단가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뭐 단가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내나 거의 비슷해요. 몇 시간 더 운행하나 차이가 따라 다르지만 화물차는 일단은 한 달에 순이익으로 월 1,000을 벌려면은 순이익으로 이제 월 1,000만원을 벌려면은 기본 일단은 차가 계속 한 12시간 정도는 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야 어느 정도 벌고요. 그리고 저 윙바디 기사님이나 윙바디 사장님들은 저도 이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고정 일도 있을 거고 뭐 콜 받는 것도 있을 거고 하긴 할 텐데 그 친구 말 들어보니까 요즘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간 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어느 정도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장님을 만나느냐, 좋은 사장님을 만나면은 뭐 솔직히 사장님이 뭐라고 하지 않든 하든 직원들을 많이 생각해준 사장이라면은 직원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할 것이고, 그리고 진짜 좀 뭐 사장님 마인드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면은 직원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을 잘 만나가지고 생색내지 않고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경기도권에서 일을 했다가 제가 이제 평택을 살다 보니까 경기도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좀 갑작스럽게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내 선택이에요, 내 선택. 그래서 방도 잡았고, 왜냐면 고정짐이다 보니까 방 잡고 살아도 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좀 원룸 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화물차에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화물차의 장점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의 구속을 안 받아.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지런하고 빨리 좀 성격이 빠릿빠릿한 성격이면은 일이 빨리 끝날 것이고, 내가 이제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그만큼 일이 늦게 끝나겠죠. 근데 저는 밥 시간도 지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막 밥도 안 먹고 막 이래버리면은 10시간도 이렇게 일해서 끝낼 수는 있는데, 사람이 이제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어가지고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어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몸이 많이 아파. 제가 지금 허리 2번 터졌거든요, 이 일하면서. 원래 허리가 안 좋긴 했었는데 이제 허리가 2번 터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요즘 들어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화물차가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은 방지턱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막 꼬불꼬불한 길도 있을 거고, 꿀렁꿀렁한 길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게 다 이제 허리로 이제 와요, 전부 다. 허리나 목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목 디스크 수술 한번 했고 허리 2번 터졌는데, 운동을 하면 괜찮아요. 코어 운동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꾸준히 하면은 괜찮은데, 나는 이제 생판 모르니까 화물차에서 막 젊으니까 뛰어내리고 막 그랬거든요. 화물차가 좀 높아요, 여러분. 막 뛰어내리고 막 내 몸 막 사리지 않고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조심스럽게 타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오래 이제 앉아있다 보니까 막 그런 거를 힘들어 하신 분이 있어요. 막 어쩔 때는, 오늘 같은 경우 제가 20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20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이 일단은 만족하니까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이 일 어떻게, 12시간 어떻게, 나 못해.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만의 그 프라이버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 5일 근무제를 해야 되고, 나는 10시간 정도 일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겠다, 이러신 분들은 안 하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막상 무턱대고 화물차 돈 많이 번다 이렇게 해서 차 사신 분들 보고 한 달도 안 하고 그만두신 분도 있어요. 왜냐면 가족들이 갑자기 운행을 했는데 너무 불안하고, 왜냐면 화물차라는 게 한번 사고 나면 크게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해서 그만두는 사유분들도 막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이 일이 맞으니까 거의 2년째 지금 하고, 3년차죠. 3년차째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사장은 아니고 기사예요, 기사인데 나름대로 재미를 가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4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일주일에 20시간 정도를 한 2번 내지 3번을 해야 월 1000 정도를 찍는 것 같아요, 일을 보니까. 그럼 보통 한 달 매출이 한 1800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기름값이랑 톨비를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을 뗀다고 하더라도 돈 1000만원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20시간을 하루차 같은 경우에 20시간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일단 제가 20시간 같은 경우에는 900km 좀 넘게 운행을 하거든요, 여러분. 900km 좀 넘게 운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하차 시간이 상차 하는데 1시간, 하차 하는데 1시간, 그래서 2시간을 잡아요. 넉넉 잡고. 그러면 내가 오늘 같은 경우는 3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900km에 플러스 6시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105시간, 한 탕에 6시간을 잡거든요. 6시간을 잡으면은 63, 18, 18시간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막 막힐 때는 막히고 하니까 보통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밥 안 먹고 오줌 안 싸고 그냥 진짜로 막 트락셀 밟았을 때 그냥 그렇게 해야 18시간이고요. 그냥 뭐 비 올 때는 천천히 가고 뭐 차 안 막힐 때는 그래도 90으로 평균 속도로 가고 하면은 2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의점에서 뭐 간단하게 삼각김밥이라든지 샌드위치 같은 거 하나 먹으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 그래서 그냥 저는 좀 빨리빨리 끝내려고 한 성격이에요. 근다고 막 차를 막 밟고 다니는 성격은 아니고 그냥 좀 자다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밥 먹고 피곤하니까 좀 자고. 저는 그러진 않아요. 정말 졸리면 자죠. 내가 진짜 졸려서 야간 운행이 너무 힘들어 자는데, 그러지 않은 이상은 보통 4시에, 새벽 4시에 일을 시작을 해서 보통 뭐 많게는 뭐 10시에 일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10시 9시 일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럽니다. 화물차는 진짜 제가 한번 어이없었던 적이 뭐냐면은, 그 고속도로 보면은 100km라고 써있잖아요. 100km 그 과속에 걸렸을 때 100km라고 써있는데, 화물차는 그것보다 10km를 더 줄여야 돼요. 제가 화물차 작년에 일할 때 구원하수 구간이었는데 93으로 갔거든요. 93으로. 저는 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화물차예요. 운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운전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93으로 갔는데 그 내리막길이 좀 심했어요. 거기가 93으로 갔는데 그 주에 일주일 동안 그 딱지만 6개가 날라온 거예요. 6개. 그래서 난 그때 알았죠. 원래 모르면은 돈 주고 배워야 된다는 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막 전화해가지고 100이라고 써있는데 왜 93에 다 찍혔냐 따진 적도 있어요. 진짜 몰라가지고. 화물차는 90 이상 나가지 않는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화물차는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초보분들은 꼭 이 점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톨게이트도 항상 오른쪽 맨 끝에 5톤 화물차라는 진민호가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몇 톤을 싣고 왔는지 이 과적을 체크를 해요, 여러분. 그것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승용차 가는 하이패스로 갔다가는 그 과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돈 엄청 물립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요. 왜냐면은 나는 선탑도 안 타고 남한테 배우는 것도 싫고 그냥 콜 따고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러신 분들이 계셔요. 운전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근데 괜히 거기서 많이 이렇게 돼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선탑을 태우고 일을 알려주는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씩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몰랐다. 근데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선탑을 타고 좀 배우고 나서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물차는
무조건 운행을 해야 돼요. 진짜 사료차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미엄에 비싼 데 같은 경우에는 뭐 8시간 8시간만 운행을 해도 뭐 월 처음 버는 데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 단가가 세가지고. 근데 그런 데는 프리미엄이 대략 한 1억 정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1억 주고 이가 여기 회사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진 않아요. 그냥 보증금이에요. 뭐 가게로 따지면은 보증금, 뭐 권리금 이런 건데, 만약에 내가 일을 하다가 코스가 끊겼어, 다른 농장으로 그 사람이 이동하는 바람에,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또 나눠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정 매출을 거의 다 맞춰줘요, 일정하게.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특히 빗길에 되게 위험해요, 진짜로. 특히 이제 또 사료차 같은 경우에는 농가를 가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있는 데도 있지만 진흙탕이 많은 데도 많아요. 진흙탕. 그런 경우에는 진짜 막 차도 빠지고, 그리고 이제 또 닭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 쪽에 있어요, 산 쪽에. 그래서 차가 무리가 많이 갑니다. 보통 축차 같은 경우, 축차가 뭐냐면은 5톤 차에 바퀴가 하나 더 달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는 보통 15톤 정도 싣고, 그리고 이제 5톤 차인데 축차가 바퀴가 안 달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한 10톤 정도 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 하중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통 차 사고 대략 한 3, 4년부터 이제 수리비가 좀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또 키로수도 많이 타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600km에서 900km를 맨날 타는데, 근데 이제 엔진오일 같은 경우도 한 25,000 정도에서 갈아주면 딱 좋고, 그리고 이제 구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주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뭐 그렇게 벌어보진 않았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그만큼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알고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뭐 이것저것 가게도 많이 해봤고 사업도 좀 해봤고,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새 출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가족하고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이제 저는 차에서 지내고 있는 것보다 가족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지낸다는 거. 그게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뭐 진짜 막 길게 대화해봤자 말 한 20마디도 안 할걸요. 왜냐면 혼자 사료받고 혼자 상차하고 하차하고, 그리고 뭐 그런 거 말고는 거기서도 뭐 누구랑 대화할 사람도 없고,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같은 거를 눌러주시고 저랑 소통을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라 제가 씻지도 않아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지금 상태가 이런데, 그냥 오늘 하루 힘들었던 점, 오늘 하루 좋았던 점,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소통하고 이러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저도 많이 모르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거고, 저도 이제 3년밖에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3년도 안 했어요. 3년 차니까 만 3년도 안 됐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꿀팁이 있다고 하면은 좀 알려주시고, 뭐 저도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또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 먹는 거, 제가 또 차박을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제가 차박을 좀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게소 꿀팁이라든지, 제가 이제 보통 편의점 음식을 좀 많이 먹는데, 뭐 편의점에서 먹는 것들, 제가 이런 것들도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이번에 그래도 백종원, 원래 제가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순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등이 GS, 2등이 세븐일레븐, 3분이 CU인데 이번에 CU 그 백종원 선생님 그거 뭐야 10주년? 그거 김밥이랑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는 자주 먹는 게 또 제가 LG여가지고 할인도 받는 것도 좀 있지만 그 김희자 선생님의 그런 밥들 있잖아요. 전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도시락도 계란 후라이가 들어가 있고 김밥도 싸요. 그러니까 좀 뭔가 가성비가 좋아요. 김희자 선생님께 전부 다. 그래서 어저께도 김희자 선생님 거 그거 뭐야 김밥 3,000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에 라면 하나에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GS 가면은 그냥 일단은 그 김민현 선생님의 그 얼굴만 보이면은 전 무조건 사 먹습니다. 가성비도 싸기도 하고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저는 아메리카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있죠, 이거 카누. 이 카누 하나에다가 생수 한 통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텀블러에 넣어보는 아메리카노. 저는 그렇게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뭐 휴게소에서 빨래하는 거, 그리고 뭐 어디 휴게소가 이제 뭐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대략 아니까 그런 것들 물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혼자 노는 거, 어떻게 하면 혼자 잘 놀 수 있는지. 아직도 제가 그 스킬은 좀 부족하긴 한데 여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천이 잠겼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침에 일 꼬여가지고 진짜 막 그 좁은 길 막 돌면서 차 왔다리 가면서 막 엄청 애먹었어요, 막 아침에 새벽에. 지금은 물 많이 뺐네요. 아까는 통제였는데 지금은 통제를 안 하네요. 여기 경주인데 여기 보시면 119랑 보이시죠? 와, 진짜 고생이 많으셔 다들. 저 통제면 어떻게 가지? 가야 되는데. 언제든지 뭐 화물차라든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신 것들은 다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구독자 목표가 이제 사실은 1000명 정도인데 꼭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은 저만의 소통 방식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기를 어떻게 가지? 이거 지금 이제 그 라이브 방송 그거 방송 올리느라고 그 제 후기 올린 거여가지고 혼자만 여기저기 떠들어 봤네요. 전 이만 방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리고 항상 더우니까 물 같은 거 잘 챙겨 드시고요,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